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나스닥 많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다시 하락 마감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노동절 그 근처 지나고 난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걱정이 된다. 즉 하락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릎팍 토사의 귀환인가요, 선생님? 원래 매년 그래 왔었어요. 그 노동절이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분기점이 돼 왔었죠. 그리고 그 역사적 전통으로 봐도 9월달 그 자체가 그 증시가 좀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던 9월. 그렇고 이번에도 또 워낙 증시가 많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조정의 시기가 왔다고 했을 때 마침 9월달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증시 상승 올해 3월 23일 그 저점 이후에 계속 올랐는데 특히 지난 3개월 동안의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6월, 7월, 8월. 그런데 이 3개월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빅테크 5를 위시한 비대면 기술주들이었는데 이번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장세 변동성의 중심에도 또 이 빅테크 5를 위시한 기술주가 있죠. 네네. 이 기술주의 이 최근의 변동성만 본다면 많이 올라서 내리는 것이다. 저도 그 생각은 무조건 동일하는데 그 중심에 이 개별 종목 콜옵션 이 매수, 이 로비노트를 중심으로 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가 있다는 이 분석이 많던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팬데믹 상황, 그 상황에서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에 수입을 창출할 때는 없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많이 뛰어들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탐욕에 이제 끝이 없어갖고, 주식 매매로는 성이 안 찬다. 그래서 콜 옵션에서 크게 한번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크게 먹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콜옵션에 영향받아서 현재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계 하락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꼭 그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옵션 트레이딩, 이거는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그 주식 매매도 하기 벅찬 그 초보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옵션 하겠다고 이렇게 대드는 분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로빈후드 이런 데 가면은 하여튼 옵션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손정희 회장 이 옵션 트레이딩 해갖고 지금 나스닥을 폭증시켰다 해갖고 이제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정희 회장이 오늘 어디에 보니까 이 옵션 트레이딩 이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서 이 소프트뱅크라는 그 이미지와 안 어울리게 옵션 트레이딩 너무 투기적인 그런 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 나스닥의 옵션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 버는 것만큼 회사 이미지가 까먹고 회사 주식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장사인데, 그래서 이 옵션 트레이딩 이 전략을 수정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헤지펀드들 일반 투자가들 로빈후드 에브리바디 다 옵션에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옵션의 거래량은 계속 폭증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옵션이 무슨 약이냐, 이게 뭔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게 파생 상품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옵션 거래 증거금이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거든요.
한국에서 뭐 네네. 옵션 거래를 하려면 특정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이 옵션 증거금,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자체가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금이 상당히 낮다는 그 기사를 봤고요. 거의 4달러면 뭐 4달러 정도면 애플의 옵션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옵션을 하는 것은 한 달 만기의 시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나 큰 돈들은 대부분 옵션의 매도자의 포지션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 가치가 하락하면서 결국 그 옵션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날리게 되는 이제 흐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옵션 증거금을 높이거나 그럴 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주식 그 트레이딩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 증권 이제 우리가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그러는데 음. 그 브로커리지들이 점점 늘고 있고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트레이딩 피도 받았는데 이제는 다 무료로 했고 그 옵션 이 피도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번 먹어보면은 뭐 작은 돈으로 100%, 200%막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더 크게. 네. 맞습니다. 이게 옵션이라는 게 특정 구간을 완전히 맞추는 도박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완전 주식은 도박이죠.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치를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박 수준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옵션의 매도자가 기관들이라면 콜옵션을 투자하는 게 개인이고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은 이 손실폭이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대를 네. 일종의 해칭하기 위해서 가령 개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애플에 콜옵션을 많이 매수했다 그러면 판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고 혹시 몰라서 옵션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면 기관 투자의 손해액이 커지기 때문에 현물 주식을 일부 매수하면서 해칭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가 올랐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이제 해칭 그 매도 물량도 풀리고 그다음에 그 콜옵션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산하는 물량들은 이게 그렇다면 다음 주 일주일도 그 시장 변동성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 세력이 좀 더 큰 하방에다가 이제 베팅한 아마 그 기관들, 헤지펀드들 네.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더 현물 떨어뜨리죠. 시장, 즉 예. 주식 시장을 내리 끌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도 이제 다음 한 주는 진짜 겁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 조정하고 있는 이 마켓에서 우리가 그 위험 회피, 해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해칭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이제 우리가 좋은 게 현금화.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해칭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예. 안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섹터, 요즘 최근에 좀 약한 그 스몰캡 섹터 같은 데다가, 일정 부분의 인버스를 걸어 놓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좀 적극적인 해칭 중에 이제 옵션이 있죠. 그래서 옵션은, 우리가 그 작은 돈으로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칭의 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게 완전히 해칭이 아니고 완전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됐어요. 원래 그 옵션의 원래 목적은 해칭이거든요. 네. 큰 손들이 많은 돈을 현물에서 굴리면서 혹시 이게 악재를 만나서 예기치 않게 손실을 볼 때 이 옵션에서 그 손실을 메꿔줄 수 있게 그런 이제 취지로 이게 원래 탄생된 건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바뀌어갖고 완전히 이제 투자의 주 무기로 이제 옵션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 투자가들이 옵션을 매수하면 최악의 경우 매수한 돈만 날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네, 이 돈 날려도 돼 하면서 도박하는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결국은 콜옵션이 청산되고 풋옵션이 가격이 싼 풋옵션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큰 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데 네, 그런데 선물 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선물 옵션 이 상품 자체가 이제 시간 가치가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들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수요일 내지 목요일 날 오전에 벌써 이미 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행을 해버린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때가 증시 변동성이 가장 큰 시점이 아닐까. 이걸 좀 염두에 뒀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 관심이 컸던 게 힌덴버그 니콜라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 숏세일이죠. 공매도 전문 회사인 힌덴버그가 니콜라가 GM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뭐 사기를 쳤다라는 리포트 겸 동영상을 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니콜라는 3일 연속, 오늘 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많이 빠졌는데, 먼저 이 힌덴버그는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회사는 각 기업들의 그 사기성, 이런 걸 찾아서, 그 회사 주식에다가 숏을 쳐서 거기서 대량 수익을 취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 직원들이 이 전문가급, 뭐 회계, 뭐 하여튼 이 각종 그 상품별 전문가급의 직원이 100여 명이 넘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뭐 그냥 간단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그 회사에 모든 걸 추적합니다. 그 지난 봄에 그 중국의 그 루싱 예, 루이싱 커피. 예. 그 커피가 그 미국의 스타벅스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그 커피거든요. 예. 근데 그 커피 그 루싱을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이 힌덴버그 이 직원들이 그 직원 그러니까 그 매장에 몰래 들어가갖고요. 그 출입하는 그 고객들 그 전부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매장 앞에 몰래 카메라 달아놓고 몇 명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그 캐시 레지스터에다 돈을 내고 이 커피를 사 먹는지 뭐 이런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서에 하면은 이 루싱 커피 이 얼마나 사기질 했냐면은 손님들이 들어와 갖고 실제 돈을 내고 커피 사 먹는 게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트래픽만 많이 만드는 그래서 손님이 많은 것처럼 뭐 이런 것까지 다 잡아냈어요. 근데 이 힌덴버그가 이번에 이제 니콜라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뒷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 힌덴버그는 이미 니콜라가 진짜 처음에 그 IPO 처음 나올 때 $90 했었잖아요. 예. 아마 그때 숏을 쳐놓고 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숏 친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높은 가격에서 숏 쳐놓고 그동안에 계속 작업을 벌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니콜라의 사장은 일단은 이 힌덴버그의 보고서는 다 이 거짓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은 힌덴버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은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가 맞는가 보구나. 이게 사장이 진짜 이게 가짜 뉴스라면은 그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고 그냥 이 전체가 가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절차는 미국의 그 세크 그 증권감독위원회 여기서 아마 개입해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전에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뭐 이런 니콜라 뭐 테슬라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 니콜라가 저 아리조나인가 어디 그 사막에다가
큰 이런 포장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삽질 몇 번 했어요. 여기다가 미래의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불도저나 뭐 굴삭기나 이런 각종 건설 장비가 그냥 그 야드에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런 것만 동영상 찍고 비디오 찍어갖고 이 니콜라 사장은 계속 트위터질하고 유튜브질하고 그렇게 계속 그 자기 회사의 주가 띄우기 위한 취얼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좀 불인데가 많구나 뭐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의 그 사업 계획 보면 2년 후부터 수소 차량을 이제 제조 이제 뭐라고 하죠? 출시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지난 봄에 주식이 $9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90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컴퓨터 해보면은 현대 그 미국이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예. 현대자동차하고 시총이 맞먹었어요. 차 한 대도 안 만들고 2년 후에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삽 하나 꽂아놓은 그 회사 시총이 현대자동차 1년에 100만 대 이상 만들죠. 아유, 100만 대가 아니고 거의 5, 600만 대의 생산이 되죠. 아,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5, 600만 대 만드는 회사의 시총하고 맞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뭐 뻥도 이런 뻥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걸렸다. 하여튼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콜라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을 비중 중에 한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숏셀러, 그러니까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날에는 GM은 실체가 있는 자동차 회사고 GM의 20억 달러의 주식 발행을 통해서 GM의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수소차를 생산한다는 얘기, 이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GM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접한 회사가 아닌데 GM도 그러면 이런 그 힌덴버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GM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뭐 니콜라가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니콜라와의 계약 그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 볼 거는 한 푼도 없다. 왜냐면은 니콜라가 자진해서 자기 주식을 신주 발행해갖고 GM에다가 12%인가 넘기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GM이 뭐 니콜라에게 돈을 지불한 건 한 푼도 없고 니콜라가 알아서 그냥 자기들한테 스탁을 바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파기된다 할지라도 GM으로서는 한 푼도 손해 없다. 그래서 어제 그 첫날에는 그 GM의 주식이 5%인가 하락했는데 오늘에는 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GM은 피해가 이제 여기서 나는 거구나. 뭐 GM으로 볼 때는 니콜라하고 이제 협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GM은 피해가 없겠구나. 예. 이 사태를 보면은 수소차가 가짜다 이게 아니라 수소차는 맞는 방향인데 니콜라가 수소차를 생산할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게 없다, 그걸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기다, 결국 이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지금 니콜라도 그렇고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니콜라 주식은 12% 하락한 걸 보면 월가에서는 이 니콜라의 사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건 아닌가요? 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콜라 측에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못 내놓을 경우 이것은 페니스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한국인들 투자자들이 니콜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많이 투자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요, 이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그 3월 말 그 폭락 그 이후부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 4월 초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분석한 글을 제가 봤는데, 보통 이제 주식이
아침에 이제 상승 이제 시작해갖고 낮에 상승 더하고 뭐 오후장에 상승 더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테슬라 주식만큼은 아침에 장 오픈하자마자 갭업을 한대요. 네. 시간에부터 그냥 붕 떠서 이렇게 되죠. 네, 완전히 이 오픈 즉시 갭업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아침에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정상적인 흐름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투자가들 같으면은 아침에 눈치 봐가면서 슬슬슬 올리거든요. 네. 근데 아침 장 오픈 즉시 갭업 시작한다는 거는 이것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밤새 그 리밋을 얼마에 걸잖아요. 예. 얼마에 베팅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침 오픈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 분석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그 주식 그 매입하는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들이다 이렇게 분석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은 제가 뭐 테슬라가 뭐 니콜라처럼 뭐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테슬라의 그 시총 밸류에이션은요. 사실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유명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현대도 들어와 있고, 뭐 일본의 도요타도 물론이고 일본 브랜드도 다 들어와 있고, 뭐 폭스바겐,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BMW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팔리는 유명 브랜드 18개 자동차, 이 자동차 전체 시총과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비슷하답니다. 이거 뭐, 그래서 18개 회사의 전체 자동차 생산이 뭐, 1년에 뭐, 2천만 대인가 3천만 대 된대요. 네. 네, 그런 회사하고 1년에 지금 30만 대 만드는 회사하고 시총이 같다는 거. 이것도 도저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 니콜라의 사태가 증시에 이제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월요일 특집 방송으로 한번 준비해 볼 생각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니콜라는 현재 이번에 힌덴버그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 얘기도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다만 저 사장 혼자서 그 힌덴버그 보고서는 가짜다. 우리는 정직하게 착실하게 실적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만 하고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힌덴버그 말고요. 제2의 어떤 제가 그 컴퍼니 이름은 모르는데 제2의 힌덴버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니콜라에 대해서 합세를 했어요. 자기도 니콜라의 그 사기성을 보고서를 조만간 수일 내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대량으로 니콜라에다 쇼치겠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니콜라는 이제 뭐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명심해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매도다 그러면 그냥 못 올라가게 공매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힌덴버그 같은 회사들은 그냥 단순히 가물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앞부분에 루이신 커피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달고 숫자 몇 명이 사가는지 확인하고 커피 공급하는 그 원재료 공급하는 그 차량이 한 달에 몇 대 들어오는지까지 다 조사해서 숏을 친 거잖아요. 니콜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이거 너무 올랐어라고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이거 사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때 걔네들 전 재산 배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니콜라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공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자체를 이거 최악의 경우 정말 니콜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루이싱 옵션 상장 폐지도 이거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뭐 32달러인가 끝났는데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 힌덴버그가 지금까지 그 전직이 화려하거든요. 예. 그래서 힌덴버그 보고서 낸 그 회사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몰락했어요. 그 2년 전인가 미국의 그 바이오 업계에서 그 테라노라고 하는 그 네, 여자분.
예, 여자 아주 미녀죠. 예. 미인인데 진짜 피 한 여자, 방울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네. 예, 여자 일론 머스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미모에다가 머리도 아주 그 명문대에 나오고 네. 수제예요. 그래서 그 바이오테크 업계에서 아주 혜성같이 나타나갖고 바이오텍에 돈을 다 쓸어갔어요. 네. 근데 그 여자도 완전 다 망했죠. 예. 결국 힌덴버그의 보고서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 또 이제 이게 손절하는 게 쉽지 않다면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 반반 전략, 반이라도 정리하고 위험에 대비하자.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쪽으로 오면 이제 대선이 이제 정말 두 달 앞으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3일이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니까 그 앞에 두고 공화당이 추진했던 그 추가 부양책, 이 안이 기존의 공화당 안보다 후퇴한 안이었는데 상원에서 이 상정했다가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이 상원에서조차 부결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부결을 제가 볼 때는 나빠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공화당 자체의 안이 1200달러 뭐 이 현금 지급도 없었고 기존에 400달러 추가 그 실업수당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안이었는데 그것이 부결됐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보다 더 많이 시장에 돈을 풀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 조정 중에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애간장 탈 겁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자기 실적으로 계속 내세우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증시가 계속 하락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급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이고 느긋한 쪽은 민주당.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2.2트리리언 달러까지 양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공화당 쪽에서 1.3까지는 가겠다 했으니까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뭐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만약 그렇게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하락 조정의 정신 한 번 더 크게 위로 튕겨주는 그런 부소식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계속 안 나오면 시장이 사실 정치권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락을 더 밀어버려서 빨리 돈 내놔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나와갖고 만약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아마 정치 선전전을 이제 더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너 때문에 부양책이 부결됐고, 너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너 때문에 경제 회복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9월 29일 날 대선 토론회 1차전 하거든요. 네. 시작이 그날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이 가버먼트 셧다운 할 수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날 이제 날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에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합의안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부양책이 나오는 게 경제나 증시가 좋아하는 재료인데 그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 압력을 통해서 불러오게 또 하는 게 증시니까 그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 은, 이 투자와 관련한 증거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증거금 인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그 금, 은, 그 다음에 금광, 그 가격들이 그 작은 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 업앤다운 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회원들한테 이 달러가 약세되면은 금값은 올라간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저희가 회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유로하고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돼도 금값은 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금값 동향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뭐 이 안전자산 역할보다도 증시 위험자산이 크게 올라가갖고 조금 좀 뭐랄까죠 그 여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은 금값도 올라가고 금광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위험자산이 증시 하락으로 내려가면은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 떨어지고 금광 주식도 떨어지고 이 같이 다녀요 지금. 지금 이게 못 보던 그런 현상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지난번에 그 이론상 2,200달러까지 네. 치고 지금 1,950 거기서 지금 계속 업앤다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금 시세 분석할 때 이것이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출시되는 이런 국면에서 하락 조정을 받는가 이제 이런 면도 제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그 증거금을 팍 올림을 해갖고 아무래도 증거금 많이 올리면은 이 새로운 그 바이어들 이런 데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금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을 좀 막아주는, 예. 눌러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증거금은 이미 90% 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 가격 변동성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담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최근에 금보다도 그 은 쪽이 그 상승할 때 상승폭이 매우 컸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에 우리가 GLD가 있잖아요. 예. 거기보다도 이제 실버 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더 크게 해서 제가 베팅해 놓은 지금 상태인데, 그래서 은값이 올라가면은 더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인데, 누구든지 이제 그럴 거예요. 최근에 은값이 금값을 조금 더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은에 이제 많이 몰려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은에 폭주하는 매매 세력들, 또 이렇게 매매 세력이 너무 폭주하면 자기들 그 업무에도 엄청 혼란이 생기고 지장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증거금을 올렸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 면으로는 제가 그 미국 그 행정부 그 정권하고 선물 거래소 이 위원회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되면서 금값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미국의 달러 그 채권보다도 금을 사재기하는 경향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시카고 선물시장에 증거금을 많이 올렸을 수도 있다. 하나 이제 이거는 가설이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은과 이 비슷한 또 상품 거래 중에 이제 사람들,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게 석유 가격입니다. 근데 석유 가격이 하락이 의외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 경제활동 재개한다, 항공기 이용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석유 사용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일종의 지표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석유 가격 하락은 구체적인 이유가 결국 경제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 수요가 이렇게 예상한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감산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산유국
자국들 그 경제도 사실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감산을 해갖고 석유를 그만큼 못 퍼 올리면은 그 나라들 경제에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오페크 플러스 이게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했지만은 이것이 감산 합의가 잘 안 지켜집니다. 이게. 네. 예, 뒤에서 몰래 그냥 퍼낼 거 제대로 퍼내고 이제 보고서만 우리 이만큼 감산했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뒤로 눈속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이라크 뭐 이런 지금 뭐 발등이 불 떨어졌거든요. 그 국가 재정이 지금 거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수출 가격을 하락을 이제 인하라고 그러죠.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들의 그 거래선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석유 카르텔이 그 단결도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그동안에 그 잉여 생산분 이것이 드디어 지금 바다에 지금 그 유조선을 이용해서 그 바다 위에 떠도는 그 비축 스토리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 하방 압력이 상당히 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프라이스에서 한 10% 정도 더 하락하면은 그 정도가 하락 조정의 끝이 아닐까. 이게 지금 뭐 원유 가격은 계속 이제 매달 그 갱신되는 그 선물 때문에 원유 가격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그 ETF USO가 있잖아요. 예, 예. 네, USO 기준할 때 지금 프라이스에서 한 10% 정도, 네, 그 정도면은 하락 조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 2월달, 3월달에 그 원유 가격 그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 그 역사적인 그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원유가 지금 잉여로 남아 돌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수요가 예상만치 늘어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가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서 만일 그 팬데믹이 이제 그 코비드 19이 2차 확산으로 전 세계를 엄습한다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마이너스 그 USO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지난 봄처럼 몰빵을 하지 말고 파시알리로 조금 어느 정도 일정분 베팅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것은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상승하는 게 더 상승이 가속도 힘이 붙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네네. 안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마지막 이번 주인데 이번 주에 뭐 전략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증시가 이제 하락 조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최근의 증시 수준, 미국의 증시 수준은 1987년 그 11월 달에 발생했던 그 블랙 만데이. 그때 하루에 그 다우존스가 20% 폭락했었거든요. 네. 그 1987년 블랙 만데이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분석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난 3월 말쯤에 그 미국의 공포지수가 그 VIX죠. VIX가 사상 최고인 8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증시가 S&P나 나스닥이나 다시 사상 최고치로 다시 뭐 반등 자체가 아니고 회복을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VIX가 25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이 대개 보면은 그 증시가 사상 최고를 칠 때 정도 되면은 VIX가 뭐 15, 뭐 14 이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뭐 10, 11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VIX가 25 정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증시 내에서는 이 공포심, 이것이 상존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GDP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 3분기 GDP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증시가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펀더먼털이 그 정도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만일에 3분기 GDP 파이널 그 지표가 많이 예상 하회했을 때, 그 다음에 어닝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그 3분기 어닝의 그 기대치가 실제 그 팩트세트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 어닝 그 기대치는 1% 증가에 머물렀다. 이제 이렇게 팩트세트가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시는 엄청나게 지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마조마한 지금 증시의 그 분위기 자체는 지금 최근에 작은 악재가 터져도 증시가 즉각 반응하거든요. 증시가 상승기에 있을 때는 악재는 그냥 완전 무시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작은 악재도 증시가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취약한 그 투심이 반영되어 있는 증시에서 만일 코비드-19이 재확산이 엄청나게 확산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변동성이 큰 이 시장에서 1987년 같은 블랙만데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우리가 이 변동성이 특히 이 다음 주는 크게 증폭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번 한 주도 이제 뭐 목격했다시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뭐 현기증 날 정도로 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도 그냥 가파르게. 뭐 5분 있다가 그 지수 확인을 하면은 뭐 다우존스 100포인트 뭐 휙휙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변동성 심한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그 지수가 우리가 이제 그 별명이 나스닥에서 만스닥으로 이제 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오늘 날짜 보니까 나스닥이 1800으로 끝났는데 10,000 정도는 와야지 하락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업변다운이 대단히 심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이 오른 나스닥 하락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특히 미국의 대선전이라면 이미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하여튼 변동성이 아주 극에 달하는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예. 니콜라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기다 아니다 진위 여부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월요일에 특집 방송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